똑같이 이제 천간 중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천간 중에서 오행의 목화 토 금 수 중에서 우리는 금의 영역 중에서도 양금이라고 할 수 있고 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엔 경금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는데요. 금은 뭐 양금, 음금에서 경금, 신금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 금의 영역들은 일단 이제 우리는 토의, 기토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음의 수용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 음의 수용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일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50대 지천명을 넘어서 이순으로 막 이렇게 가는 어떤 길목이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어떤 보수성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떤 뒤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좀 많고 막 이런 영역들인데, 발산보다는 어떤 수용해서 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대단히 강하죠.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이 토라고 하는 여기서 모기 씨앗을 발화를 시켜서 이 여름에 꽃을 피워서 다시 이 금의 수학의 계절에서 수가 다시 목으로 다시 이렇게 가는 우리 라이프 사이클을 배워오셨어요. 지금은 인생의 길목에서 이렇게 지천명의 한 50대에 원숙한 지금 금의 영역에 들어왔는데, 이 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학을 의미하는 그리고 결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이라든가 더 앞으로도 나아간다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둬들인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 경자라고 하는 이 경금이 나오게 된 것이 요런 경자, 갱자가 있어요. 물론 경자도 되고 갱자가 됩니다만 고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해서 목화의 이 금까지가 우리가 양의 발산의 대단히 성장의 어떤 기간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 금이라고 하는 기간은 다시 어떻게 고칠까요? 새로운 씨앗을 보관하기 위한 하나의 수학의 전 단계에서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자기 고침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금을 놓으시게 된 분들은 대단히 원칙적이고 소신이 있고 그리고 아주 행동으로다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어떤 영역들이랍니다. 자, 목화는 앞뒤를 지지 않고 일단 발산을 해요. 하는 영역들이야. 근데 이 금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야 된다고 하는, 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어떠한 고집, 아집이 대단히 강한 영역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새롭게 고치려고 하는, 왜 먼 미래의 이 수죠. 수, 그렇죠? 새로운 생명 잉태의 공간에 자신을 놓고자 하는 측면에서 고치다라고 하는 이 경자, 갱자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 양금의 경금을 놓게 되면은요, 하나의 소신과 원칙, 이런 것을 대단히 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무슨 어떤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돌판 위에다 적어 놓죠. 돌판에다 적어 놓았을 때 우리 그것을 금언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금속판에다가 말씀을 적는 것을 우리가 금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듯이 어떤 기억의 영역들이고 무엇인가를 좋은 쪽으로 새롭게 고쳐 나가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원칙, 소신 이런 것이 대단히 강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경금, 이 금이라고 하는 녀석 중에서도 이렇게 양의 금과 음의 금으로 나눴을 때 양금이 경금이라고 한다면 음금은 천간은 신금이에요. 근데 이 경금을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고요. 원석 그 자체를 놓고 보자고요. 그냥 돌이자 바위이자 금속이자 그냥 생긴 그대로의 재련을 거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금속체라고 본다고 한다면, 요 신금은 이렇게 원석을 가공해 나온 녀석이에요.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금을 재련해서 녹여야 되죠.
녹이려면 금을 극하는 이러한 기재 수단이 있어야 돼. 이것이 뭐예요? 화예요. 그래서 이 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가공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시간에 금의 원석을 배우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원석의 돌을 확 굴리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돌은 앞뒤를 재면서가 아니라 그냥 쫙 내려가 버리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듯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멧돼지처럼 앞을 저돌적이라 그랬죠. 나간다 그래서 저돌적이라 그러고 공격적이라고 하고 문을 벽을 문이라고 차고 나가는 이런 자기 진취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이야. 뭐 아주 그러면 솔직하고 담백한 유들이 이렇게 경금에 들어와 있어요. 뭐 여리저리 수단을 여리저리 계산을 해서 굉장히 실한 솔직하고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는 남자다운 소신 배짱이 대단히 강한 그런 일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경금의 일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참고로 물을 볼까요? 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은 산을 이렇게 싹 돌아서 이렇게 가죠. 굽이굽이. 그쵸? 아니야. 돌은 그냥 확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경금을 넣은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아주 직설적이야. 남을 배려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획획 하는 게 말하는 스타일들이 있죠. 군인들 같은 거, 경찰 이런 사람들처럼 무소불위의 어떤 힘들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 유들이 보면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이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얼굴이 흰색이 대표성이 뭐냐면 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금을 놓은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생겼냐에 대체적으로 얼굴색이 희어요. 말도 많은 금, 신금의 영역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기로 하시자고요. 자, 신금은 문자 그대로 경금, 원석을 화라고 하는 이 극의 대상으로다가 용처를 바꿔버렸어. 녹여가지고 실제 실생활에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우리가 신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금은 은금이다. 은금인데 요 녀석이 나오는 것이 경금을 우리가 화로다가 재련했을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신금이거든요. 물론 양에서 신이 나오는데, 자, 신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불이라고 하는 기제, 이 불구덩이를 해치고 나와야 돼요. 불구덩이를 해치고 나오지 않아서 신금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이 강하다고 해도 불이 아주 부드러운 이 불기운에 의해서 확 녹게 되는데, 이렇듯이 불기운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 이것은 숙살지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숙살. 아주 죽음의 어떤 단계를 거쳐 나온 신금들. 그래서 이 신금은 보시면은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위가 뾰족해. 그래서 우리가 아주 너 매운맛 좀 볼래 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랬을 때 대표적인 라면이 있어요. 신라면이야. 그래서 신은 뭐냐면 아주 불구덩이 속에서 나와서 칼도 되고 다이아몬드 되고 보석도 되기 때문에 아주 매운 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울신 이렇게 얘기한다. 실제 신을 넣은 사람들이 성격이 어떨까요? 매워요. 원칙적이고 끊고 매짐이. 그래도 경금은 원칙적이라고 하더라도 담백해요. 일단 화라고 하는 재련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신금은 아니야. 끊고 매짐이 분명하고 약속의 아이콘이고 대단히 정확하고 정밀하고. 이것이 다이아몬드잖아. 왜? 이미 금을 이 경금 원석을 갈아서 빛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칼이라고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의 아이콘은 다이아몬드요 칼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영역들이에요. 머리가 어떨까요, 여러분?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 이 법조계에 근무하거나 센 직업들이 있어. 칼을 다루거나 아주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신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아까는 보시자고요. 이 경자는
고치다고 하는 이런 경자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고치다라고 하는. 무엇로 고칠 것인가? 지금껏 양의 발산의 영역을 이런 아이콘에서 이런 아이콘으로 이제 바뀌는 계기잖아요. 그렇죠. 경금은. 근데 이 신은 뭐냐면 이런 글자예요. 신은 새로울 신자라고, 새롭다고. 완전히 경금의 원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용초로 바뀌는 겁니다. 이 새롭게 바뀐다는 게 뭐냐면 완벽하게 뭐예요? 금이 수, 즉 임수와 개수. 완전한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새로운 난자와 정자를 만든 종자를 보관하게끔 새롭게 바뀌는 것이야. 완벽하게. 여기는 고치는 거야. 아이콘을. 경금은 이런 아이콘에서 이렇게 가버리죠. 이런 기운으로. 근데 이런 기운 속에서도 완벽하게 새롭게 생명 탄생을 획책하는 것이 신금이더라. 그래서 신금은 한다고 하면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신금한테 부탁해 보세요. 신금이 노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금이 됩니다 하면은 그건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렇게 목화의 영역들은 발산의 영역들이라 어떤 약속을 남발하기 쉬워요. 왜? 청소년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금수의 시기는 보수적 관점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금은 특별하게 약속의 단어들이에요. 대단히 얕은 이 영역들은 의의를 중요시 여긴답니다. 그런데 이 신금의 영역들이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인을 바꾸기 쉬워요. 주인을 바꾸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 종혁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책찍질을 하면 불이 나를 경금을 어떻게 극해서 내가 용초가 바뀌어질 때 어떤 불들이 와서 나에게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바뀌어. 원칙과 소신을 바꾸거나 그 다음 나의 어떤 현재 상황을 바꾸거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경금을 의리가 있어가지고 깡패니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무소불위인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총칼을 들이대면 먼저 바꿀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금들은 옛날부터 삼성의 그 창업주인 이제 허엄 그 회장님께서는 절대 그 격리비서로서는 신금을 갖다 쓰지 않았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명리를 아는 사람은 신금을 갖다 쓰지 않아요. 신금은 권력층이 와서 들이대면 어떻게 할까요? 종욕 바뀌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감목들은 어디다 안 쓴다 그랬어요? 운전기사로 안 쓴다 그랬죠? 왜? 그건 곡직의 성격 때문에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금들은 어떤 것을 기획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부서에서 아주 자기 탤런트를 발휘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아주 요하는 분야에서는 좀 힘들어요. 누군가가 외압을 주면 바로 불어버릴 성격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금을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정밀해. 정확하고 정밀하다고요. 그런데 이 정확하고 정밀하다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실수와 실패를 용납치 않아요. 어떤 사람이 허접한 것도 용납하지 않아. 내가 그렇다 해서 실수하지도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 없어요? 꽝이야. 그래서 연애 대상으로서는 잼뱅이에요. 왜? 이런 사람은 우리 남편이거든.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거든. 우리 남편이 일일이 잔소리하고 부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신금들은 대체적으로 여명을 힘들게 해요. 관리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명의 신금들은 거꾸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미인도 많은 데다가 또 그리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려고 그런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신금의 남명의 신금들은 스케일이 크지 않더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쁠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원칙적이고 약속을 잘 지키고 아마 선진 사회로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아마 신금 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금 위상. 요 상자가 뭐냐면 바로 서리상자예요. 서리상자. 또 이 금의 신은 수에 마지막 겨울에 앞서서 들어와 있죠. 늦가을이잖아요. 그렇죠. 백로가 들어와 있을 때예요. 10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서리로다 표현되는데, 신금을 놨다고 한다면은 천간에다 신금을 놨다 일간에다 그럼 뭐예요? 벌써 이 사람은 서리 같은 기상이 있어요. 추상 같은 기상이. 그래서 아주 강강하다 그래. 사람들이 너무 원칙적이고 추상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리빨 같이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5,6월 서리빨, 여자한테 한 매칭 5,6월 서리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신금의 여명을 사랑한다고 보시자고요. 남명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남명이 신금인데 여명이 사랑한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을 배신했다고 보자고요. 그 신금의 입장에서는 5,6월 서리빨처럼 평생을 복수심에 갈고 있어요. 근데 목화의 영역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표현을 해요. 희로애락을. 근데 이 금수의 영역들은 어떤 일들이 들어오면 받아들여. 수용이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디다가 쌓아놓는다고요? 여기다 쌓아놔요. 뇌에다 쌓아놔. 목화의 영역들은 일이 들으면 이렇게 나가. 그래서 뒤끝이 없어. 여기 뒤끝이 장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식 중에서 누군가 신금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을 우리가 부모들이 이러잖아요. 됐잖아. 나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때리거나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 자식은 반드시 부모가 너 늙어서 보자 라고 복수의 칼을. 그래서 우리가 신금 복수의 화신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직하면 우리가 5,6월 서리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추상 같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금의 영역을 두시면은 같은 경금과 금이라도 신금이라도 경금은 좀 덜해요. 신금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라도 형제라도 과감하게 나한테 해를 줬다고 생각한다면 언젠간 내가 복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금하고 대화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시를 했다고 막 그 자리에서 히히 실실하고 허허실하고 웃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 위치 그 상황에 처해지면 반드시 옛날 과거를 해서 너 옛날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게 바로 신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일단 서리를 낳기 때문에 복수의 화신들이에요. 복수의 화신들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자의 형상 말고 우리가 이것을 천간 동물로 한번 보시자고요. 천간 동물로 보니까 뭐가 있던가요? 그래가지고 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꽁을 가지고 우리가 꽁치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꽁치. 치약산 할 때 치 있죠? 꽁인데 꽁은 아름다운 날짐승이에요. 근데 꽁은 매가 딱 들어오잖아요. 매가 들어오면은 이 경금에 매가 들어오잖아. 매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론 지지 매한테는 일단은 덩치는 큰 녀석이 딱 보이면서 땅에다가 머리를 콕 쳐박고 있어. 그럼 모르나 누가? 건져오면 되지. 근데 매가 턱 칠 때 꽁이 어떻게 해요? 퍼더덕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앞발로 터덕 쳐버린다고. 이럴 때 매가 죽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뭐예요? 신금은 우리가 이것을 욱성질의 대명사라고 그래요. 살기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반갑다고 어이 친구 하면서 툭 친다고. 근데 이상하게 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 아픈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은 다정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신금들이에요. 그래서 신금들은 욱 하는 폭발력이 꽁을 닮아서 그래. 근데 신금은 꽁은 어때요? 아름답죠. 장식품으로 쓰잖아요. 실제요. 그래서 신금을 놓은 사람들은 미남 미녀가 많답니다. 얼굴은 흰 거는 당연하고요. 멋을 부릴 줄도 알고 미남 미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금이 꽁을 낳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럼 이제 천간에 이렇게 신금의 종류는
몇 종류인가 우리가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금은. 요 신금은 오행 중에서 보니까 목에서는 신묘고, 그 다음에 화 중에서는 신사고, 그 다음에 토에서는 신미, 신축, 그 다음에 금에서는 신유, 그 다음에 수에서는 신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6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어느 쪽도 성격이 편한 성격은 하나도 없더라. 신을 놓잖아요. 성격이 유하지 않아요. 탁탁 찌르는 성격이라고. 그래서 이 신을 놓으면은 굉장히 인정스럽고 자신을 이 다이아몬드라 그랬잖아요. 드러내기를 원해요. 신을 놓으면은 누가 인정을 안 해주면은 화가 나는 영역들이에요. 허실실이 안 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복수심에 불타서 칼을 가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멋있다라고 내 딴은 준비를 해갔는데 야 너 그게 뭐야 라고 한다면 마음의 상처를 금방 입는 영역들이 누구예요? 신금들이에요. 그래서 신금을 사귈 땐 여러분 무조건 멋있다라고 칭찬해 봐 주세요. 당신이 최고야라고. 그래서 이 신금하고 같이 사는 부인들은 말이에요. 너무 쉬워 신금 다루기가. 마음이 신금 순백색이거든요. 경금을 깎아서 만든 순백색이라 아주 순수해. 거짓말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당신이 최고라고 인정만 해주면 어떻다고요? 아주 뻑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금이 날카롭고 또 그리고 융통성이 없다고 당신은 까칠해서 싫어, 정이 없어, 이렇게 해서는 계속 평행선이야. 싸운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십천간 중에서 신금 다루기가 가장 쉬울 수 있어요. 신금은 무조건 칭찬만 해줘 보세요.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남명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신금이다 그러면 뭐 비싼 거 사가지고 마세요. 장미꽃 한 송이씩 가끔 사다 주고 사랑한다 얘기해 보세요. 아주 진짜 좋아한다면 왜? 그만큼 순백색이기 때문에 신금은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금에는요. 이 수순 어떤 그러니까 사수를 부리거나 뭐 이럴 줄 몰라. 계산하거나 이럴 줄 몰라. 그다음에 속도 그대로 다 드러내. 뭐 속이거나 거짓말을 잘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금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신금은 특히 이렇게 건강상으로 보면 바로 수의 임계수 앞에서 수를 생해줘야 되는, 자 이게 음수잖아요. 그렇죠? 음수가 이렇게 임수 앞에서 양수를 생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신금을 낳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주팔자상 오행은 신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그 다이아몬드가 수를 생해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이 쭉 설당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주로 폐를 다치기, 쉽게 말해서 기관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금을 놓으면 우리가 이걸 해수라 그래. 가래, 기침, 천식, 해수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 그래서 신금일주들은 기관지 보호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아주 기관지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금에게는 참 좋은 것이 이제 도라지 뿌리가 이제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흰색으로다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보호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가루를 내서 먹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금에 대해서 좀 문제 좀 한번 좀 공부를 해봤고요. 단지 신금은 우리가 스케일이 크지 않고 좀 그래요. 아주 융통성이 없어서 잔소리가 심한 경우가 대단히 많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신금과의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